네, 지금부터는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의 그 이천 화재 조문 관련된 내용인데요. 그동안에 지금 좀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. 최민희 의원 관련된 내용 쭉 한번 살펴봤죠. 네, 이낙연 위원장이 이천 화재 유가족들을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유가족들은 어쨌든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또 긴급 지원도 받고 싶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낙연 위원장은 현역 총리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권한받기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. 그럼 그렇다고 위로를 안 했냐 했죠. 위로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제가 현직이 아니다 보니 좀 이게 이렇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섭섭했겠죠. 네. 그래서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오셨는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. 장제원 의원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. 좀 강하게 네. 비판을 하는 그런 인정 없는 정치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다 보니 이게 이슈가 됐어요. 네,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이낙연 당선자께서 내가 사력 입지 못했다.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장제원 의원은 당선인이 대인배시다. 이렇게 바뀌었네요. 네, 그렇게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낙연 당선인의 조문 관련해서 과거에 뭐 고건 전 총리, 이회찬 전 총리 사례를 또 얘기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?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이제 또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이제 대선이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만은 대선을 앞두고 과연 누가 우리 이제 대권을 잡느냐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낙연 당선인께서 40% 이상의 이제 지지도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다. 지금부터 모든 대권 후보들의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이낙연 총리도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, 이낙연 당선인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 고건 총리, 이해창 총리 얘기를 예시를 들었습니다. 예. 고건 전 총리 사례하고 이회창 전 총리 사례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고건 전 총리는 어쨌든 그 관리자의 역할에서 정치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넘지 못해서 이제 좀 실패한 사례인 것 같고 이회창 전 총리는 어쨌든 정치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승부에서 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낙연 전 총리, 이낙연 당선인은 원래 이제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멀리서 볼 때 관찰하는 시각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이낙연 당선인의 발언이 그런 총리의 역할, 관리자의 역할에 사실은 맞는 발언이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 넘어가는 자기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뭐 하지 말아야겠다. 이런 한계 속에서 나온 이런 태도가 네.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과제라는 거죠. 정치인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